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제 뭐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무석 위원님, 예. 오늘 아침에 속보 보면은 서청원 의원이 이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음습한 공작 정치 계속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첫 반응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첫 반응은 아니죠. 어제 불출마 선언이 했고. 사실상 첫 반응이고 그렇죠. 오늘 이제 두 번째 반응인데 예. 내용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또다시 녹취 문제, 녹취 자체의 문제와 그다음에 상대방의 공격 문제로 지금 초점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그 내용들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넘어서 이미 구체적인 목소리도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고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고 현기한 전 정무수석 목소리가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그다음에 대통령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친박계들이 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상관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음습한 공작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것을 폭로한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서 프레임을 옮겨가고자 하는 예. 이러한 시도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팔선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자장으로서의 어른답지 못한 아주 공작 정치에 능한 공작 정치 같은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최경환, 윤상현의 녹취 공개에 대해서도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의 녹취 공개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음습한 공작 정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듣고 있는데 공천 개입이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과거의 모든 정권에도 공천이 있을 때마다 그 정권의 실세들이 공천에서 일정한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정하거나 그렇게도 할 겁니다. 예. 근데 과거 뭐 민주당에 제가 그때 정치할 때는 보면 실세가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밥을 좀 먹자 해서 다른 어떤 중진들을 출마하지 마라. 세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하고 예. 또 뭐 뒤에 일을 내가 좀 봐주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 노력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나 이 자신들의 권력에 취했든지 안 그러면 자만을 했든지 전화로 이 김성애 전 의원은 비박이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암시를 하는 부분이 예. 나중에 뒤탈이 안 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건 뭐 저분을 갖다가 그 화성갑에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지 저분을 도와주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조정하고 정리하더라도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공천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했다면 그 자체로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죠. 예. 다만 새누리당이 김경준 관련 내용이 지난주에 터지면서 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마당에 예. 이번 주 들어서 같은 날 우병우 민정수석의 일과 저 녹취가 터지는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권 내부의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둔 친박 비박 간의 알력이 당정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일종의 내부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이것은 결국은 이런 일을 벌이더라도 청와대 권력은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일종의 그 레임덕을 갖다가 확신하면서 더욱더 레임덕을 가시화시키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내부 충돌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박의 핵심이나 청와대는 일단 현상을 인정하고요. 자숙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가 이렇게 차분히 대응을 해야죠. 네. 적자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에 지금 보이고 있는 내부의 그 폭로, 녹취. 자 이제 만나려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만나야 됩니까? 빨가벗고요. 이건 정치가 아니고요. 거의 삼류 마피아 집단이나 하는 행위가 정당에서 공공연히 자신의 계파의 이해관계나 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암흑가의 일들처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정당으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저는 새누리당을
버리고 탈당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탈당 이야기까지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뭐 어제도 사실 이런 비슷한 그 뭐랄까요 분위기가 좀 읽히는 대목이었다고 할까요? 친박계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에 졌으면 승복해야지. 녹취 폭로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간 쓰레기라고 그랬죠. 인간 그렇죠.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아까 항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병우 사건, 진경준 사건, 그다음에 이 녹취 사건 이 부분들이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폭로되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들은 전반적인 레임덕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이우현 의원의 이야기는 그 쓰나미에서 조금이라도 쓰나미의 그 이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네. 이우현 그다음에 어제 이우현 오늘 서청원 네. 엄습한 공작 정치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네. 근데 상황 판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박계들이 그 너무 감이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최경환 의원이 김성애 전 의원한테 그렇게 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할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우현 의원이 인간 쓰레기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지만 윤상현 최경환 의원한테는 권유라고 이야기. 권유. 예. 누가 봐도 협박인데 이걸 권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협박하고 권유가 동의인가? 네. 요즘 우리 한국어가 상당히 친박계의 입을 타면서 상당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권유하고 협박은 정확하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측면에서 권유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친박이 친박을 안고 가려고 하는 친박이 친박을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여전히 친박에서 살아있는 목소리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목소리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에게 예. 친박이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그 비난받고 매도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술과 전략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예. 우리 친박은 영원한 친박인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감싸고 그다음에 이쪽 폭로가 의심되는 쪽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승자박을 계속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이 좀 더 들어왔는데 애초에 이제 서청원 의원 출마에 대항해서 나오겠다고 했던 나경원 의원이요. 오늘 아침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황 소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 뭐 애초에 나경원 의원의 출마 전제는 그건 뭐 당 대표를 하겠다라는 사람으로서 떳떳하지도 명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당 대표는 누가 나오더라도 내가 당락을 넘어서서 내가 당 대표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소명이 있고 예. 또 내가 당 대표로서 가야 될 방향을 컨텐츠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지 서청원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온다고 확신을 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까지 예측을 못했다가 이 사태가 오게 되니까 출마를 철회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전 대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나가기가 좀 머쓱하게 됐죠. 명분이 없어져 버렸죠. 자, 여기에 이제 최경환 50억 그 금품 수수를 보도한 언론이 있어서 지금 최 의원이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등 지금 저 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전부 제가 봤을 때는 구의 여건과 현 여건, 친이와 친박, 비박과 친박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결과가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작년에 2월 달에 이한구 총리가 되면서 부패 척결을 주장을 하니까 곧바로 성완종 회장의 폭로가 나오게 되면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보면 롯데나 이 대우조선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전개되면서 지난 정권의 핵심과 비박들을 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련의 폭로들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여권이 이런 어떤 사정이나 부패 척결을 하기 이전에 내부를 통제할 능력이라 있느냐. 즉 여권의 지금 핵심이 너무나 이렇게 협소해져서 예. 아주 소수에 의존하면서 이런 어떤 이 과거에 같으면 이런 문제들은 정권이 이 관계 기관들을 모아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대처해 나갈 어떤 중요한 과제로 취급하면서 폭넓게 다루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패만 보고 앞으로 가다가 곳곳에서 지금 수렁에 빠지고 예. 오히려 그 역풍이 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녹취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전번에 윤상현 의원이 3월 9일인가 그 녹취가 터졌을 때 살생부 관련해서 흥분하는요. 본인의 정치 생명을 각오하고 걸고 검찰에 공개적으로 고소를 하고 나중에 조용히 고소했다가 그 뒤에 지금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녹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내가 정치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확실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한쪽의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추가적인 녹취 폭로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약과고 엄청난 녹취가 쌍방간에 되어 있어서 터질 것이다. 특히 비박 진영에 의해서. 지금 그게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도 약과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녹취들이 또 터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뒤엉켜서 자연스럽게 전화하고 또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상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인데 저희가 애초에 좀 여쭤봤던 부분은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좀 양 의원님의 말씀 어쨌든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낙마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 지지도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친박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적 정치인으로서는 나경원 의원밖에 없었었죠.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호시탐탐 이 당권판을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서청원 의원에게 초재선 의원들이 달려가서 출마해달라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명분을 이제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면 비박계 대표로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지요. 이제 그 상황에서 서청원 의원이 이번 녹취록 사건으로 이 사실상 출전을 못하는 이 시점에 나경원 의원이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고민을 했겠죠. 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너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내대표 낙선에 대한 그 부담감이 결국은 당대표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당대표 출마를 접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워낙에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친박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결집을 해서 어떤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서청원 의원을 좀 대신해서 홍문정 의원을 좀 친박계에서는 좀 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계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장악해서 그 장악된 당권으로 자기 대권 또 개헌까지를 친박계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하기 위한 계획들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최경환 의원이 나가려 했죠. 좌절되고 지금 서청원 의원까지도 좌절됐습니다. 자, 여기서 홍문종 의원을 내세워서 이 사태를 수습이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비박이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비박이 거의 이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범친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상 친박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정현, 이주영, 한성교 이런 사람들을 과연 교통 정리를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서청원 의원이 나섰으면 교통 정리가 혹 될 수 있었겠지만 홍문종 의원이 나섰을 때 친박에서 과연 그만한 무게감이 있다고 주변에서 인정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친박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도 매우 타이밍도 그래요.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상당히 가지고 준비나 조직을 가동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바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오세훈 전 이 시장이 비박계 단일화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많은 여태까지 친박을 지지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리둥절할 거예요. 오세훈이 지금 비박 단일화를 위해서 나서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친박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난파선이 되면 지들이 먼저 뛰어내리잖아요. 제가 친박을 지로 비유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지극히 의문이고요. 지금 이번에 상처를 입은 폭로 대상자들이 과연 당권 장악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이죠. 네네. 지금 나온 명단들의 추이를 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한성교, 이정현 이분들이 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초기에 홍문종, 조원진, 최경환, 윤상현 이분들이 주요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병 노릇을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태흠, 이장우 의원들이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친박으로 떠오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초기, 중기, 후기 요 그룹이 정면으로 지금 싸움을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서청원 카드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청원 카드를 들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서청원 위원으로 단일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초재선 의원들이 서청원 의원 출마를 강권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 녹취록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친박이라는 계파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사실상 끝났다.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홍문종, 조원진, 최경환, 윤상현 이 네 사람이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 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고 더 이상 친박의 역할은 없고 친박 자체는 정치적 세력으로서 존재하기 불가능해졌다라고 평가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군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뭐 반박 여론이 조금씩 나오려고 했다가도 전반적인 기류는 지금 녹취록 대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여론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성임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가의 부동산 매각에 진경준 검사장이 관련됐다는 언론 보도 직후 우병우 수석은 해당 매체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는 우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인 만큼 이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병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도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고 또 법조 비리로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 씨와 어울려 다녔다는 의혹이 다른 매체의 보도를 통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우 수석은 곧바로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고소 고발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우 수석을 둘러싼 숱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파장과 또 국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위와 진상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발인 신분이 된 우 수석을 검찰이 소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중요한 건 어쨌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도 뭐 정상거래라고 해명했지만 관할구청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의 어떤 해명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뭐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적극적인 해명을 할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척을 지금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위치가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에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의혹, 그 의혹이 무슨 땅판 문제뿐만 아니라 처가 쪽에 진경준을 왜 검증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이 땅하고 관계 있다라고 연장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정은호 게이트에 홍만표 비리에 법조 비리에 본인이 비공식으로 관여했다라는 또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예요. 본인으로서는 사실이 아니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요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위관료의 이해상충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나한테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면 그 고소를 내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내 지금 지위가 한마디로 이해상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분이요 억울하지 않더라도
내가 진실을 규명하고 한마디로 나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하겠다라고 사의를 표한 다음에 네. 이걸 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민정수석할 분이 그분밖에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언제냐 문제지 이런 상태로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등을 쥐고도 있고 또 야당도 공세를 취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딱 떨어지게 깔끔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통령으로서도 예, 부담이 클 그러면 거고요.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예. 단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정을 지어온 사령탑이 없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롯데 비리 수사라든지 대우조선 수사라든지 각종 부패 척결이나 예. 또 전국의 주도력을 정하기 하기 위한 수사의 탑이 우병우 수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수석을 겨냥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땅 문제가 등장을 하고 오래전 네, 문제인데 또 홍만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 녹취가 터지면서 예. 본인은 이거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왜? 이런 수사들을 갖다가 무산시켜버리기 위해서 타압을 겨냥한 업무가 터졌다. 자, 그렇게 업무가 터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남을 사정하고 예를 들어서 남을 조사하는 부분을 지휘할 위치에 있다면 예. 본인부터가 약간의 의문이 등장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그 위치를 벗어나서 규명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네네. 이걸 갖다가 정권 전체를 엮어가는 부분과 차단을 스스로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저도 뭐 적극적으로 황 소장 이야기 동의하는데요. 민정수석으로서 현 정권이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수사하고 조사해야 될 본인이 지금 의혹의 대상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당연히 사퇴하고 대통령에도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도 부담을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도 부담을 들어주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사를 향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날에 부동산 중개 관련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냈고 네. 어제 경향신문이 몰래 변론에 대한 냈고 그러면서 조선 경향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보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부인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아내 농지법 위반 의혹 서울신문. 예. 그다음에 뭐 한겨레신문 수임료 1억을 받았다 또 도나도나 사건에 있어서. 예. 홍만표 씨. 예, 갈 때 예. 우병우 수석도 받았다. 그다음에 아들 특혜 지금 아들이 의경인데 아들 특혜 문제까지. 예. 즉 이제 처음에는 조선 경향만 어제 그제는 붙었는데 오늘 보면 노컷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붙어. 이제 모든 나오고 있어요. 언론들이 우병우 수석을 향한 뒷캐기가 시작이 됐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사실들이 드러나면 1차적으로 던져보는 게 뭡니까? 사실이다가 아니라 의혹으로 예.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언론이 드러내는 대부분의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해서 의혹이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시점에서 우병우 의원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그 다음날 보도된 다음날 계속해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더 이상 정권 차원에 있어서 부담을 주지 말고 그만두라는 예. 황 소장 주장에 저는 동의하고 그게 예. 공직자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당사자면 빨리 나와서 다른 신분으로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를 받으라. 이게 네, 맞는 네. 거지. 네. 그런데 어제 청와대 반응이 정말 정말 감 떨어진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네. 저렇게 감 떨어져서 정치해도 되나 하고 싶은 생각이 허위 사실이다. 조사할 계획 없다. 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거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미 분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만 우병우 수석에 대한 비리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거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예.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보고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온통 아마추어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을 이렇게 되면 농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한 상황까지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가 뭐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 워낙 이제
뿌리 깊게 여기저기 이제 얽혀 있는 그 워낙에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 실세로 꼽혀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서 뭐라 할까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네네. 실제로 뭐 검사장급 간부가 아닌 저분이 뭐 부장검사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 어떤 레벨 수준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그 발탁이 되면서 이제 민정수석까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하던 민정수석 김영한 수석이 제대로 좀 의사 반영을 하지 못하고 네. 따돌려지고 있다. 그래서 김영한 수석을 건너뛰고 민정비서관이 직접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때 이제 옷을 벗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미 민정비서관 때부터도 이 민정일과 관련되는 일들을 대부분 처리해 오고 있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업무 능력이 있든지 우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잘 맞서서 추진하면서 이제 검찰들과 이렇게 아우르는 능력이 있든지 예, 예. 그런 게 있었겠죠. 네. 특히 뭐 나이로 보나 또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이 직위로 보나 검찰 내부에서는 소장파에 가까운데 네네. 사실 민정수석으로서 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또 검찰 내부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건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했죠. 무슨 탁월한 재주나 배경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짜놓은 구도가 있었을 겁니다. 개헌도 있고 대권 재창출도 있고 당장 눈앞에는 당권을 장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저항하는 뭐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부패 세력이나 또 기득권 세력들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병우 수석이 가장 헤드 탑에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어떤 개혁이나 부패 척결 방향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고 그 저항성 폭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깨끗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칼로 남의 비리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예. 이미 거론된 말로도요. 예. 이거 상당히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을 맡아서 지금 롯데를 수사하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김경준이든 말입니다. 홍만표든 온갖 예. 지금 비리 수사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청와대 대변인은 특히 우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우수석이 사표를 내기 싫으면 본인이 변호사 대변인을 개인적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우수석 입장을 대변하게 해야 되는 게 개인적인 맞죠. 일이라면 개인적인 선에서요. 지금은 청와대는 네. 이 부분과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수석이 빠지고 나면 청와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종 뭐 개혁이나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안 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정청 어느 곳 하나 좀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하고 곤혹스러울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레임덕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레임덕의 징후는 두 가지잖아요. 권력 투쟁이 격렬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내부 고발자들이 속출하고 내부 고발자들이 속출하면서 부패 비리 관련 그 정보들이 언론을 타기 시작하는 게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거든요. 예, 예. 이 상황에서 당은 당대로 녹취록이라는 것들이 터져 나오고 예.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은 우병우 수석대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진경준 사건을 보면서 예. 이제는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언론들도 검찰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검찰 출신이 말하는 데 대해서 이제 믿음이 없어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취임 이후에 최대의 위기 아니냐. 오히려 4.13 참패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본격적인 엠덕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가 드러났다라고 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특별 한 몇 명과 전국을 끌고 가지 말고 예, 예. 공적 시스템으로 끌고 가라. 알겠습니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